안녕하세요. 주타잔 교수입니다. 오후 3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자, 제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옵티브에서 승인 나왔죠. 그죠? 경쟁 약물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냐면 리보세라믹과 캄렐리주맙에 대한 부분이 3월 20일 날 바로 이 메르다티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했죠? 그 바로 다음으로 리보세라믹과 캄렐리주맙이 결국은 이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조기 승인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냐면 니볼르밥 그리고 이필리무밥 우리가 옵티보라고 한번 표현을 해요. 근데 이 간세포화물 치료제 1차 치료제가 FDA의 승인이 지금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게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분명히 시장에서는 다음 주에 주가의 변동성을 이끌 요소로 발생될 텐데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슬기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3월 20일 이전의 결과 발표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특정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오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맞아요. CMC 실사 일정에 대한 부분이 블로그를 통해서 45일이라고 배정받은 이 날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우리는 수요일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이런 노이즈를 일으켰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됐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두 손절매하고 다시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고 이러시죠? 절대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슬기롭게 내부 관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일정을 갖고 지금 맞아요. 행동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뒤로 갈수록 엄청난 여러분들 시나리오와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탐방 다녀온 자료도 포함해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흔들리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월요일 날 되게 되면 분명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손절하려고 하고 있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기사를 볼게요. 9월 26일자. 자, 9월 26일자 이쯤에서 나왔을 때 이게 안 좋은 소문을 이끌면서 임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죠? 맞아요. 한참 남아 있을 때. 여기서 한번 부셔버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비모 실사 과정은 11월 중순에 있었지만 여러분들 결국은 안 나오니까 손절매하죠. 그 다음에 올라버렸죠. 이때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이미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HLB의 리보세라믹과 캄렐리주맙 그리고 옵티보의 차이와 지금 이게 악재가 아니라는 요소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비교사를 할 텐데 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FDA 재심사 말고도 고민은 있다. 자, 이게 언제 기사예요? 9월 26일이죠. 9월 26일에 이 부분을 꺼내놓으면서 시장에는 한참 남은 기간에서 어떻게 했다? 주가를 끌어내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기사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속도내는 경쟁자 옵티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캄렐리주맙과 리보세라믹 23.9개월의 성과지표 생존 확률을 나타냈죠. 근데 옵티보가 원래는 하나로만 진행을 했어요. 독자요법. 근데 이거 병용요법으로 바꾸면서 23.7개월 생존 기간을 달성했다. 여기 나오고 계시면 기허가 약제로 심사에 유리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지금 이 찌라시 그리고 공매도 이들이 마지막으로 상환하는 절차를 지금 보였던 이때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결국은 뭐냐면 왜 이게 조기 승인 나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잘 봐요. 지금 원래는요. 자 봐. 이걸 봐야 돼. 여기 보세요. 일단은 기존에 약물이 있다. 가람 1차 치료제로 주요 데이터 현황이 나오는데 옵티모는 23.7개월이었고 리보세라믹과 캄렐리주맙은 23.8개월이었다 이거야. 그죠? 근데 가장 큰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현재 로슈예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재심사 신청, 즉 클래스 2를 받게 되면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딱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에 대한 데이터를 같이 보게 되면 이 부분이에요. 이미 나와 있어요. 뭐죠? 자 봐요. 강력한 경쟁 상대는 FDA 심사가 길어지면서 더욱 압박으로 다가온다.
이 내용을 지금 안 좋게 지금 써내는 거죠. 이때 당시에. 왜 과거를 봐야 되냐면, 과거를 모르고 미래에 어떤 현상이 발생된 거라는 거를 유추하겠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자, 보게 되면, 캄렐리주맙과 리보세라빕의 데이터는 3월 20일에 나온다. 자, 이때 나왔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고려할 점은 허가 측면에서 옵디보와 여보이. 자, 이제 옵디보라고 칩시다. 쉽게 말해서 단연 유리한 위치에 있다. 리보세라빕과 캄렐리주맙은 아직 허가받지 않는 신규 약제로 까다운 심사 절대가 적용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캄렐리주맙과 리보세라빕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를 합성하게 되면 이게 관문 억제제 형식으로 면역을 끌어올려서 기타 다른 암까지 치료하는 부분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타겟으로 이루어지는 약물과 면역을 끌어올리는 두 가지를 합성해서 병용요법을 써서 놀라운 생존기간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얘를 옵디보는 먼저 승인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시장에서 이때 암시했냐 하면 이겁니다. 자, 면역 항암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 이 둘을 섞어서 하나의 면역 항암제를 만들어내게 되면 결국은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고 실제로 다른 암까지도 적용했던 이 부분 유한양행이죠. 유한양행이 그렇게 하면서 FDA 임상을 통과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기존의 약물에 다른 약물 이거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기존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기 승인 나왔다는 것이지 이게 FDA의 이 놀라운 적응령 그리고 생존기간 이 부분에 문제시될 요소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실패냐 성공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으로 우리가 노이즈를 일으키는 거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되고 우린 단순히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날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봐요. 지금 옵디보의 성공 여부가 HLB의 간암 이 리보세라빕과 캄렐리주맙의 불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절대 그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분명 이게 다음 주의 주가에는 여러분들께 귀와 눈을 막아버리면서 손절매를 이끌려고 할 거예요. 우리는 날짜를 기억하세요. 3월 20일이지만 족이 나온다. 자, 왜 그러냐면 합리적인 지표를 계속 말씀드렸죠. 잘 보세요. 우리는 특수관계인의 흐름을 보면서 알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여러분이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빌리겠어요? 은행에 빌리면 된다고. 근데 중요한 건 누구한테 빌리게요? 친한 사람한테 먼저 부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내부 정보자의 의견들이 공시사항을 통해서 나왔던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언제의 3월 20일 이전에 결과물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맞아요. 날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보세요. 바로 메르다티부터 시작해서 지금 옵디보 조기 승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조기의 결과가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걸 알고 가야 된다는 건데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이 블로그 내용에 나왔던 부분에서 실제로 45일을 계산하게 되면 이 늦어도 수요일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은 분명히 주가를 얘네들이 흔들려고 할 거라고. 왜? 옵디보 승인 나와서 분명 얘에 대한 부분이 승인 불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될 건 요 부분을 한번 보되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다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전자공시사항을 토대로 2월 13일에 제가 여기서 분명히 주가가 급등 나올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HLB 생명과학의 조영효 사장은 분명히 지분 매도 일정을 공시한다. 이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렸죠. 잘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에요. 전환사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이다. 이게 3월 15일부터 3월 13일까지에 전환할 수 있는 권리라는 표시인데 이때부터 주가가 이렇게 오르죠. 근데 이게 뭐예요? CMC 결과물 EIR 이게 한 달 전에 안 나오면 3월 20일 이전에 안 나오면 분명히 악재입니다 했지만 오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털어버리려고 할 때 뭐가 나와요? ES에 뭐 학회 나오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옵디보도 역시나 맞아요. 유럽 쪽에서 권고사항이 이미 한번 나왔었던 약물이고요. 그리고 지금 FDA 승인을 받은 거라고요. 최근에 ESMO에 대한 권고사항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일정을 잡고 가야 되고 언제 우리가 주식을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라이브 진행하니까 라이브 들어오시고요. 자, 진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자, 여러분들 최근에 혹시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들어보신 적 있어요? HLB는 과거에 전환사채를 무지하게 찍었었죠. 틀린 말 아니에요. 38회차의 전환사채까지 찍었다고 들었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HLB 생명과학도 전환사채를 많이 찍었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HLB 생명과학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라고요. 그 부분이 1년을 기다렸고 그리고 지금 3월 8일부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시기가 오가는 건 사실이라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부분에서 투자하는 건 75만 주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서 투자했던 이들이 가장 큰 수급이라는 거야. 자, 정리해 봅시다. 지금 옵티보의 이 결과 발표가 FDA 승인이 HLB의 부정적인 요소에 팩트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분명 향후에 다음 주에 이 주가의 이 조정을 받으면서 그리고는 맞아요. 블로그를 통해서 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월 14일에 나왔던 부분에 플러스 45일 영업일수를 더하게 되면 분명히 수요일 이 이전에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또 추격 매수 하실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부 광고자의 증언이라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요 부분에서 그리고 요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이때 영상을 보게 되면 그 다음을 봐야 된다는 거지. 자,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면에 나와 있는 사실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논점에 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봅시다. 실적이 1,000억 원짜리에 2년 동안 적자가 나왔다고 했을 때 매도하세요, 매도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되세요? 장대양 공부가 내죠. 우리는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나와 있는 호재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봐요. 악재는 악재가 아니야. 나와 있는 것은. 숨겨져 있는 악재가 무서운 거야. 이해되셨어요? 블로그를 통해서도 얘기했잖아. 뭐라고 얘기했어요? 숨기는 거 없다. 숨기는 거 없다. 자, 이게 만일에 거짓이라고 해볼게. CMC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안 좋은 등급을 받았다고 해보자. 여러분들이 만일에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진양곤 회장이 만일에 진짜 안 좋은 말 나오게 되면 결과가 믿겠냐고. 향후에 믿겠어요? 안 믿을 거라고. 분명히 좋은 등급이 나올 거라고.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갈수록 더 센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 38회차의 전환사채를 이야기했을 때, 자, 79,670원짜리, 72,108원짜리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적은 있었다. 근데 이게 물량이 나온다라는데, 나옵니다. 나올 거예요. 왜 나올 거냐? 지금 이 부분에 악재라고 표현하면서 조금만 흔들어 버리더라도 여러분들은 손절매가 나오기 때문에 자, 6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었어. 이들은 3월 8일부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부분은 공시사항을 통해서 나올 거라고 또는 기사화시켜서 내보내도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일단은 75만 주에 대한 이걸 전자공시를 통해서 기사화를 시키면서 낸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될까? 주가 출렁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전부 다 매도를 할 거야.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흐름은 이미 나와 있는, 즉 시장에 알고 있는 내용이야. 이거를 우려하면 안 돼. 왜? 이거는 분명히 무슨 카드로 쓸 수 있다? 주가를 한 번 더 뺄 때에 대한 이 악재 요인으로, 투심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당시에 들어왔던 부분에서 JJSC라고 해서 쌍용차를 10배 끌어올렸던 인물들이 있고 김복덕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뭘 아냐? 자, 이 양반이 소룩수라는 기업에 1대 14, 14주 그냥 공짜로 준다는 거야, 주식을. 10배 끌어올렸다고. 자, 근데 제가 이 양반이 얼마나 타짜냐면 봐봐. 여기서 3월 8일자의 전환사채를 투자하고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여기까지 올랐죠? 근데 1년이 있어야만 팔 수 있는 거지. 근데 제가 이 당시에 영상을 제작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투자인은 JJS의 소룩스의 김복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 1년짜리의 시나리오를 잡고 있는데 개그맨이 하는 그런 멘트 같네요. 있는데 결국은 이들은 무엇을 한다? 뭘 할 거라고 했어? 1년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돈을 투자할 겁니다. 라고 했어요. 이 사람 현금 5천억 있다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해 안 되시면 제가 자료 첨부해 놓을게요. 지금 이 부분에서 소룩스의 김복덕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말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에 왜 소룩스 김복덕을 데려오냐.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고. 14주 무상증을 동원하면서 끌어올렸던 사람이 들어와 있다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전환사채에 들어온 이들이 그 다음 어느 행동을 하는지 봐야 돼. 잘 봐. 진양권 회장도 알았다. 누구도 알았다. 결국은 뭐야? 8주의 무상증자를 동원해서 8배 끌어올렸다고. 이들은 지금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흔들림에 여러분들 흔들려야 되고 흔들리지 않을 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 왜 바람의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중요한 거야.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 수 있어야 돼. 흔들림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아니돼. 언제 해야 된다? 맞아요. 지금의 노이즈를 틈타고 지금의 여기 전환사채 이야기 끄집어내서 혹시나 이게 기사화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추가의 하락 구간에서 또 손절매 나오고 그리고 나서 VA 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때 또 체감은 또 안 된다고. 왜? 우리는 항상 공포에 투자할 수도 있어야 되고 팩트를 기반하게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엄청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이때짜의 영상을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봐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제가 목이 아파도 영상 찍고 있어요. 왜? 분명히 흔들릴 것 같으니까. 자,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5월 21일자에 제가 이때부터 자, 분명 1년짜리 시나리오입니다. 46,800원. 한가 두 번 들어갔을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바로 이 CB 투자자들은 1년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 들어올 것이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운용사에 있었을 때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5월 21일자 이야기 꼭 들으십시오. 이거 안 들으신 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 8배짜리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시는 아주 실수하는 투자자가 되실 겁니다. 사건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HLB는 이때 당시에 전환사채에 발행했었죠. 600억의 전환사채. 누가 들어왔죠? JJS의 그죠?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특정인 세력들이 들어왔고요. 그들의 평단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소지섭이 그리고 소룩스라고 하는 1대14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의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냐면 이때 당시에 79,600원이고요. 낮춘다고 하면 55,000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55,000원 미치니 무조건 받아낸다? 아니요. 금리, 자, CB,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년 3월 8일 날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차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양권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을 돈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이들이 최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회사로 돈이 유입되는 건데 맞아요. 주가를 부양하겠죠. 자, 이때 3월 8일자의 전환사채에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재료보다 중요한 것은 즉 악재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다. 호재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라이브자 영상입니다. 5월 20일자. 자, 이때 김복덕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집중하세요. 이들이 언제 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소지섭이 JJS의 그죠? 소룩스 자금이 1,500억이 넘는 사람이에요. 자, 소룩스 보여드릴게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 종목 보게 되면 김복덕이라는 사람이에요. 1대14의 무상증자를 동원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 1,500억 있어요. 근데 자, 전자공시상을 보여드려야겠네. 갑자기 이때 당시에 12,000원일 때 어떤 흐름이었죠? 해보세요. 12,000원일 때 12,000원일 때 여기서 팔면서 이들은 1,500억의 현금을 보유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랬던 이 이야기가 틀린 적이 한 번이나 있었습니까? 결국은 이들이 투자해놓은 소룩스의 김복덕이부터 시작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CRL 통보받을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왜 1년짜리를 원하니까 여기서 돈을 투자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우리는 분명히 이들의 의도를 봐야 됩니다. 라고 했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소룩스라는 걸 보게 되면 자, 소룩스라는 기업에 보게 되면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갈 거예요. 자, 2월 13일에 오히려 어떻게 되죠? 하한가에서 반등.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반대로 갈 거라고. 28날 오를 때 HLB 빠지고. 그리고 요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9%에서 14%까지 끌어올리다가 던졌죠?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판단할 수 있어야 될까? 마지막으로 있는 지분을 모두 정리하는 이분. 이분은 지금 현금성 자산이 5천억이 넘어. 지금 보시게 되면 자,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게 되면 김복덕 씨는 3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분을 5% 줄이게 되면 어떤 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공시사항의 의무를 벗어나서 지분을 다 팔더라도 문제가 안 돼. 근데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일정 부분 있는 거야. 잘 봐. 여러분들, 지금 옵티보의 조기 승인이 지금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할까? 최대한 여러분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월요일에 어떤 수단을 동원하면서 이렇게 할 거라고. 우린 여기서 타점 잡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냐면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이 전자공시를 통해서 주가 흔들리려고 하고 오를 때 막으려고 하겠지만 이 수량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왔던 그들이 떠나는가를 봐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월 20일 이전에 분명히 조기 결과물은 나온다. 트럼프 정권 들어오면서 지금 어때요? 미르나네 팀, 옵티보 다 조기 승인 나오는 분위기라고. 우리는 성공이냐 실패에 대한 문제는 FA로 돌리는 게 맞아요. FA가 먼저 만일에 이 사실을 말려줬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냐라고 한다면 120년 징역을 삽니다. 미국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시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우린 무엇을 봐야 되냐? 어차피 주가의 조정 이후에 우리는 매수타점 추가적으로 잡되 뭘 봐야 되냐? 자 봐. CMC 결과는 VA 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갭으로 상승하면서 띄운다고. strongly라는 의견을 나왔을 때도 항상 이런다고. 우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성공이냐 실패냐의 부분을 베팅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비중을 줄일 때 이들의 어떤 신호가 떴을 때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비중을 줄이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10년 기다리고 3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다 좋습니다. 사실 진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런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들 이런 거를 거래 못하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오셨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이라도 슬기롭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맞아요. 그들보다 좀 더 빨리 탐욕보다는 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는 그 시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것이지 다른 의도 절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냉정해집시다. 항상 오를 때 쫓아가고 빠질 때 손절매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일정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 번 더. 어떤 일정? 맞아요. 수요일 이전 3월 20일 이전 분명히 주가 누르더라도 이렇게 해서 갭으로 상승하면서 올라갈 거라고. 근데 그 신호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하는 게 하나 더 있어. 여기 나오는 물량이 언제 쏟아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 있는 거야. 공시사항이든 기사화되면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HLB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전환사채 그들의 폭등 종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도움되시라는 겁니다. HLB 대응 전략 자료. 전환사채. 이들이 언제 매도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과 지표를 하나 좀 적어놨어요. 왜?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에요. 근데 이 수급이 이탈될 때 지표에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이 부분 최소한 여러분들이 바쁘시고 뭐 흔들리시고 하겠지만 이 지표대로만 수급의 이탈 사항이 나왔을 땐 분명히 그들보다 한 발짝 더 빨리 파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가가 고공행진 할 때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 다음에 그들은
소룩스, HLB 바이오 스텝처럼 5배에서 10배 가는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부분은 저는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 상대 라인의 전화 번호입니다. 010-8345 3409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숫자 1번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반드시 이 부분은 여러분께 전부 다 보내드릴게요. 보내준다 해서 안 보내주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금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 다 미친 놈들입니다. 8345-3409로 숫자 1번 적어서 보내시면 이거 보내드릴게요. 반드시 참고하셔야 돼요. 그 다음 제가 썸네일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 10배, 20배 수익 낼 수 있다고요. 자,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활용했던 원래 주도주를 찾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HLB, 여러분들이 3월 한 달 동안에 초읽기 구간에서 반드시 활용하시라는 뜻으로 HLB에 대한 부분의 수급적인 이탈, 만일에 오를 때죠. 우린 오를 때를 봐야 돼요. 그때 그들이 이탈 사항이 나왔을 때 분명 검색 조건에 뜰 겁니다. 그때는 분명 반절이라도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 뭐죠? 소룩스, 김복덕, HLB 바이오스텝의 진양권 회장 이처럼 움직여야 돼요. 모든 힘의 중심에서 여러분들만 반대로 가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최근의 동향만 보더라도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뭡니까? 메릴린치에서는 지금 공매도를 상환하고 있다. 월요일에 이들은 또 공매도를 상환하려고 할 겁니다. 자, 지금 메릴린치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이제 공매도를 쳤던 거를 상환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들은 분명 주가를 누르고 싶어 한다. 왜? 초읽기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옵티보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들은 무조건 주가를 누르려고 한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그러나 우리는 탐욕이 발생되는 그 구간대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분명의 비중의 줄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 중에서 1년짜리 시나리오를 정확히 제가 여러분들 찾아드려서 정확히 맞던 적이 있었다고요? 비모실사 일정은 끝났는데 오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우리는 이걸 다시 봐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였어요? HLB 생명과학의 맞아. 이 사장에 대한 부분도 분명 주가의 상승을 이끌 만한 원동력입니다. 항상 보면 호재는 언제 나와요? 여러분들이 팔아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 신호를 주죠. 팔아야 되나라고 했을 때 신호를 주죠. 팔아야 되나라고 할 때 신호를 주죠.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그림에서 흔들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도 진양군 회장 그리고 이들처럼 타짜가 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들보다 빨리 그들보다 스마트하게 갔으면 좋겠고요. 자, 이 부분은 주식타짜 교수의 이 공부 채널인데 최근에 있었던 걸 보게 되면 2월 14일에 반등 줄 때도 여러분들께 정확히 말씀해 드렸어요. 자, 전일에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은 오르는 지표에 검색이 됐고 이들이 분명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맞아요. 향후에 이 채널이 없어지더라도 제가 전달해 드릴 건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라고 해서 이 HLB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도와드렸던 부분이고 실시간으로 어땠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제가 흔들리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보시게 되면 제가 영상 올라가는 게 저도 이 세미나 이제 다니면서 바쁠 때는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어요? 빠른 속도로 영상을 제작하면서 올려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올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같이 볼까요? 자,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있네요. 긴급으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2월 24일이면 이날이죠. 또 털어버리려고 하는 분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긴급으로 영상을 제작해드립니다. 영상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반드시 제가 드린 대로 자료대로 하세요. 흔들리지 않으려나. 알고 있으면.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볼 텐데. 힘있게 올라오고 있죠. 제가 그 주말 사이 여러분들 라이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자, 이게 뭐냐면 자, 이쪽으로 볼게요. 지금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제가 틀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제가 그 주말 사이 여러분들 라이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이틀간의 거래는 분명히 허수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분명히 반등 나온다고 했어요. 자, 분명히 오늘은 이 빠진 거에 대한 회복분을 분명히 만회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향후에 매도 타점은 잡아야겠지만 오늘은 분명 맞아요. 상승에 대한 부분, 추가적인 상승에
무게를 두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비모 실사 일정 끝났으나 오르지 못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있었던 이슈가 뭐였어요? 요 부분에 HLB 생명과학의 사장의 지분 매도 일정,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 주가의 상승을 파악할 수 있어요. 저 정확히 잡아드렸죠.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절대 털리지 마시고 분명히 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뭐 영상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빠른 속도로 지금 채널 고추시지 않으면 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이 고모방에서 올려드릴. 오케이. 자, 보세요. 지금 이 영상 맞죠? 이 영상 맞죠? 제가 자, 들어오시고요. 채널 링크 주소 제가 여러분께 발송해 드릴 거니까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8345-3409입니다. 자, 와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그 지표를 사용해서도 우리 분명 맞아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탐욕이 나오는 그 구간대에서 그들보다 빨리 주식을 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지 아니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준비하는 5에서 8배에 대한 걸 공략하는 걸 우린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8345-3409입니다. 한 발짝 더 빨리 가야 돼요. 아시죠? 숫자 1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맞다. 그 영상 올라가는 하단란에 더보기라고 있어요. 더보기란 보시고요. 그 밑에 링크 주소 하나 남겨놓을 거니까 링크 주소 탐구해서 오시되 실명을 적어서 공부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노이즈 이르는 그런 채널이 있다고요. 그런 놈들 싹 다 드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저 혼자 시장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맞아요. 현명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이 부분의 CRL이라는 부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비중을 줄이세요. 늘리세요. 항상 비모실사 일정은 끝났으나 오르지 못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히 맞아요. 시차에 대한 문제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우리도 알아야 되겠죠. 이 부분에 이야기했던 부분과 이 부분에 이야기했던 부분 그리고 채널을 통해서 털리지 마세요라고 했던 부분. 자,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의 영상 마지막으로 보면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서 잘되길 희망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반드시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간략히 볼게요. 제가 이 부분에도 역시나 여러분들께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언제 제작했었냐면 11월 16일에 제작했어요. 11월 16일 FDA 실사 종료. 그러나 놀라웠다. 왜 이 부분이 놀라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지 봅시다. 시된 사항 아닙니까? 이 결과물이 아마도 적어도 우리 중순이라고 한다면 언제입니까? 보통 이제 15일 기준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비모 실사 일정은 이미 종료되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아직 기사화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다음 주에 분명히 HLB 그룹에서는 항상 이제까지 어떤 스트롱리라는 의견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FDA의 어떤 결과물 또는 특정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도 공시사항을 통해서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이 결과 발표를 지속적으로 이어놨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이 소식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기회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향후에 자 정확히 말씀드렸죠. 비무실사 일정 끝났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국내에 있는 모든 자산운용사 후배들을 통해서 전부 다 알아냈고요. 마지막 이 부분입니다. 왜 이걸 보여드려요? 잘난 척이 아니라고. 앞으로도 도와드릴 수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1번 보내놓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집부터 시작해서 라이브 초대해드릴게요. 내일부터 실시간으로 라이브 들어갑니다. 요 부분입니다. 금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유튜브 수익을 나눠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유튜브 수익 나눠드릴게요. 자, 요 부분입니다. 2월 13일에 했던 말입니다. HLB 사장의 지분 매도 일정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 주가의 상승을 예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35분 지나가고 있는데 저도 힘듭니다. 그래도 진심을 담아서 하나하나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2월 13일에 제가 했던 말이 뭡니까? 무조건 오를 겁니다. 2월 13일에 생명과학이 전자공시 내용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보도록 할게요. 3월 15일. 결국 뭐예요? 클래스2에 대한 결과. 요 사이부터 판다는 건데 결국은 맞아요. 이 미리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3월 15일부터 HLB 생명과학을 지금 줄이겠다는 지금 의도를
시장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HLB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생명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안 하고, 그리고 생명과학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지금 뭐죠?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HLB와 HLB 생명과학과, 그죠? 동일 시약에 움직인다는 건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HLB 제약도 역시요. 지금 HLB 제약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흑자 전환 처음에 일어났어요. 지금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위치는 지금 똑같이 와 있다. 같이 움직일 거라고. 순번만 다를 뿐이지. 그러면 지금 HLB 생명과학의 전자공시상을 보더라도 뭔가 하나 터져도 이상할 리 없는 주가의 형태와 숨고르기, 폭풍전야에 와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틀린 말이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도 장중에 한 번 더 일러드린 것처럼 주가는 분명 무엇이다? 어떠한 신호를 토대로 해서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정보. 즉, 내가 현금이 필요하다면 누구한테 꿔야 돼? 가장 친한 친구, 가장 가족한테 빌리는 거지. 물론 은행에서 빌릴 수 없다면. 똑같은 거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정확히 자료 재듯이 나와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전자공시사항을 통한 이 조영회 사장, 계열사의 사장에 대한 의도와 지표, 그리고 내부적으로 투자한 특수관계인, 그 특수관계인은 주가를 분명히 받쳐올릴 것이고 진양고래장은 사채 물량들에 대한 부분을 소화시키면서 빚을, 사채는 빚입니다. 전환사채. 돌려주고 싶지 않아 할 것이다라는 거.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게 자본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옵티버의 승인 사건을 통해서 HLB의 승인이 안 나온다. 불어댄다. 이런 이야기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고. 우린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자, CMC, 즉 VA 등급에 대한 부분이 만일이라는 표현을 해봅시다. 결과물 이후에 나온다? 이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우리는 추정을 해보자. 그 추정에 대한 부분의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들이 어떤 반응의 주가를 덜어놓는지에 대한 부분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은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하지 않았던 적이 많다고. 진짜 중요한 건 금리 인하기에, 제가 교육을 도와드릴 때 뭐라고 합니까? 금리 인하기에 부동산 값도 오른다. 바이오 종목은 부채가 많다. 부채가 많은 바이오 기업은 힘있게 달려드는 것은 이 구간에서는 어떠한 재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대형주를 비교할 때 항상 공부 내용에 공부도 도와드립니다. 자, 3월 26일자에 고점을 찍고 이 부분에서 반등을 주죠. 알테오젠이라는 쌍벽, 코스닥의 쌍벽 종목 바이오. 여기서 그냥 오르죠, 같이. 아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은 결과물에 대한 부분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지. 이게 바로 바이오 시장에, 야, 어떤 재료가 있다고 한다면 눈 감고 투자해서 그냥 먹어보자라는 게임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아무리 강력한 재료, 똑같은 말이지만 시장에서는 세력들은 여기서 끌어올린 다음에 다시 내려올 수 없어? 할 수 있다고. 근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잖아. 우리는 시장을 움직이는 힘과 개별적으로 종목을 움직이는 그 어떤 힘에 대한 주체, 때로는 특수관계인의 힘, 시장의 힘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 반드시 이 지표는 참고하시고요. 공부방 들어오시고 숫자 1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료 보내드릴게요. 향후에 주도주를 검색할 때도 가장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 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로봇 방산 그리고 조선 이후의 주도 업종의 사이클에 대한 부분에 그 다음 상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부분에 세미나를 엽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몇 명이나 참여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 업종만 알면 된다라는 걸 왜 제가 이 세미나에서 다룰 거냐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쉬어가는 과정에서 힘있게 투자를 하고, 그죠? 다시 한 번 더 이 재료에 이들은 분명 주가를 끌어올리는 걸 알았고 1년짜리 작품을 알았다고. 이 구간대에서 쉬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12월 달에 이런 특정일만 공략하면서 이런 주도주를 찾아내지 못했던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요? 공부를 도와드리고 있죠. 우리는 이때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웃돈을 주면서 들어오는 그들은 바보가 아니겠죠. 자, 이런 교육을 도와드리는데, 자, 잠깐 볼게요. 자, 이런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12월 24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 다음, 투자를 하면서 한 달, 두 달 투자해서 말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적어도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시장의 돈의 흐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HLB를 사랑하는 거 압니다. 사랑하면 뭘 해야죠? 표현을 해야죠. 만져주고 계속적으로 어떤 게 발생되고 있는가도 봐야 된다는 거야. 자, 교육 내용 중에 12월 24일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입니다라고 해서 날이면 날마다 오지 않는다. 로봇, 방산, 조선 같이 봅시다라고 하면서 로봇을 앞에 다룬 건데 잠깐 보도록 하시죠. 주도주 세미나 참석하세요.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주다자 교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로봇을 좀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이렇게 해서 지능형 협동 로봇에 대한 부분 관련주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고 후속주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AI 시장의 도래로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들 소개시켜 드렸죠. 그죠? 자, 많이 올랐고 그 이후에는 어떤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이 로봇 관련주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뉴로메카. 네, 이런 이제 협동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이고, 그래서 장중에 제가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분명 여러분들께 매수의 기회로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맞죠. 12월 24일에 우리가 과거 여행을 떠났을 때 우리가 좋아요. 저점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비중을 줄일 땐 줄이고 금리 인상기에는 바이오 종목의 힘을 이들이 쏘아올리지 않으면서 3월 8일 이후를 공략할 거다는 시나리오를 정확히 말씀드렸던 자료집을 토대로 했으면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 이 공백기의 특정 일만 공략하면서 어차피 여기서 박스권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몇 명이나 지금 수익을 내고 있겠습니까? 실제로 중요한 건 뭐예요? 주도주들은 어떻게 되고 있다? 이렇게 방향성을 틀면서 4배, 5배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그 다음 우리는 맞아요. 심미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그들보다 빨리 이들 지표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소룩스라고 하는 기업과 진양고 내장의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처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단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행위인가? 그죠? 그 부분에 우리는 옮겨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주도주를 거래하면서도 수익은 여러분들 1000만 원을 가지고 점상한가 10번 가면 얼마예요? 10배, 20배 날아요? 왜 못 벌어요? 주도주인데. 이런 거래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 개인 번호입니다. 010-8345-3409로 1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세미나 참석 인원 여러분들 최대한 제가 반영을 해서 해드릴 거고요. 지표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도 시점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찾아서 슬기롭게 행동하시고 향후에도 이 주도주 찾는 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공부방은 반드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는 더 이상의 정보가 아니고요. 지금 옵티보의 이야기는 나온 주제이고 미리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주가의 흔들림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같이 고민해보자는 뜻입니다. 숫자 1번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고점 매수하고 손절매하고 하면서 1억짜리 평가 금액이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된 사람들이 꽤나 있다고 들었어요. 자, 저는 뭐 이런 추가 재테크를 통해서 연간 여러분들과 도덕적 해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보다 먼저 사고 나중에 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유튜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 수익금을 여러분께 600만 원씩 최대 지원금으로 여러분께 나눠드릴 거예요. 저는 이런 투자를 합니다. 연말에 큰 기부를 하실 때 수익 내셔서 기부를 하실 분들은 자, 이런 부분들 추가 재테크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연구소 여러분들 내방하셔도 제가 커피 가져오십시오. 커피 저희가 드리지 않아요. 제가 드리지 않아요. 시간이 여유로울 때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금전 요구하잖아요. 커피 대접도 안 해드려요.
다만 여러분들이 잘 되고 가정평화를 망가뜨리지 않는, 그리고 나중에 대주주를 욕할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 우리는 또 지금 알고 있었다는 표현이죠. 자, 월요일에 라이브 참여하시고 숫자 1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시장을 알고 산업의 사이클 알고 업종의 분위기를 보고 종목을 찾는다. 맞아요. 이 전략대로 탑다운 방식의 투자를 하게 되면 뭐가 무섭습니까? 향후에 비중 덜어놓고 그 다음을 공략하고 주도율을 찾고, 이런 투자는 1,000만 원을 가지고 10억 20억 버는 거 쉬워요. 왜 그럴까? 이런 말씀 하시죠. 우리가 1,000만 원으로 1억을 벌려면 10배짜리를 먹어야 되죠. 자, 1,000만 원은 2,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4,000만 원이 8,000만 원, 4,000만 원이 8,000만 원이 1억 6천. 아니, 이런 거래를 하면 죄악입니까? 이거예요. 투자의 기본을 이해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짐이 달라질 겁니다. 타짜 안교수였습니다. 왜 올랐는가? 그리고 왜 빠졌는가? 그리고 왜 올랐는가? 왜 이기는 횡보 구간이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일정에 대한 이들의 의도. 이들은 분명 맞아요. 시장의 금리까지도 이용하면서 맞아요. 지금까지 기다려온 그들입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자 아닙니까? MZ세대들에게 뒤져서는 되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숫자 1번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타짜 안교수였습니다. 월요일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타짜 안교수였습니다. 그 5배짜리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